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람전이시라면 유튜브에 내용 누설이 적은 후반부 요약이 올라가 있으니 유튜브를 먼저 참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곡 피해를 발표한 키스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57회는 배트맨 v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입니다. 이거 간단한 줄거리가 가능해요? 이거 간단한 줄거리 가능합니다. 완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줄거리는요. 그 예전에 국군 장병들 나와서요. 네. 어머니 찾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 이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샤는 제 어머니입니다. 네, 마샤는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을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 너무 오해의 소지가. 그 이름 왜 불렀어? 그 이름 왜 불렀어? 왜 불러 이씨. 마샤는 내 어머니가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우정의 무대. 심지어 맞아, 그들의 우정의 우정을 다루고 그러네, 있습니다. 우정의 아니 무대. 영화에서 그 여자들이 민폐 캐릭터로 나오는 거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뭐 완전 쌍으로 민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분은 민폐가 아니셨죠. 500년을 넘게 사시는 분. 500년 넘게 그나마 사시는 다행인 게 음. 이제 뒤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정말 잘 다행 싸워요. 정말 잘 싸워. 다행이었어요. 진짜 열 남자 안 부럽게 네. 혼자서 솔직히 남자 둘이서 한 딸 열 아르들을 안 부럽다 이런. 아니 진짜 두 분이서 뭐라 그러죠? 그 슈퍼맨은 연애하고 있고 아니 배트맨은 힘들어서 저쪽에서 숨어 있는데 혼자 싸웠죠 이분. 혼자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인 방패와 밧줄로 그 혼자서. 괴물을 솔직히 슈퍼맨이 마지막에 일격을 안 가했어도 원더우먼이 그분이 처치했을 해결했을 것 같아. 같아요. 네, 네. 충분히. 맞아, 어떤 느낌이냐면 마블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헐크는 네. 공격력 쪽이에요. 방어는 네, 없잖아요.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는 방어 쪽이에요. 공격도 잘하긴 하지만 주로 네, 방어형이고 네. 공격은 네네, 그쵸.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이 공격과 방어를 다 해. 원더우먼만은 공격 방어를 다 할 수 아, 있고 대박이에요. 심지어는 그 밧줄로 상대방을 묶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 와 밧줄을 묶었어. 진짜 보조도 되고 어.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고 힐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캐릭터예요. 정말 졸다가 원더우먼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순간부터 음악도 멋있지 않았어요? 네, 음악도 그러니까, 멋있죠. 오. 원더우먼 기타, 입장이에요. 전자기타 음악이 쫙 나오면서 와. 원더우먼이 SNS에 이상한 글을 남겼다고 뭐 그쵸. 이런 거 썰이 있는데 썰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죠. 일이 네. 생겼는데 어쨌든 원더우먼이 이제 그런 거 빼고 진짜 멋있었어요. 네. 이 이번 영화의 주인공은 원더우먼이 아닌가. 그쵸. 원더우먼이 2018년도에 나오나요? 영화가? 17년 17년 아니에요? 이에요? 지금 촬영 거의 끝났을 거예요. 2017년 원더우먼 영화는 기대해볼만 하겠어요. 사실 감독이 다른 분이시니까. 그래도 아니 뭐 감독이 다른 분이어야 더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맞아요. 근데 지금 만들어낸 이 캐릭터마저 그분이 맞아요. 또 드실까 네. 말아드실까봐 모르죠. 이건 나 이제 진짜 DC 영화는 기대 안 하기로 했어. 진짜. 왜 그래요 진짜. 난 재밌게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아니 사실 네. 지난주에 맨 오브 스틸을 할 때 제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스티스의 시작도 그 다음 편을 위한 그냥 시작이야. 그래서 낚인 건가요? 그 약간 후반부에 이런 할 느낌? 얘기였는데 제가 미리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DC는 그러니까 습득 능력이라는 게 전혀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워너브라더스를 비난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DC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옆동네에 있는 마블에서 아이언맨 2를 말아먹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봤죠. 말아먹는 이유가 정확히 뭐였어요? 딱 하나였거든요. 네. 그거는 아이언맨 영화가 아니고 어벤져스로 가기 위한 떡밥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냥 모든 밥상 그런 것뿐이었지. 맞아. 네, 네. 모든 밥상. 메인 음식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것도 이거 맨 오브 스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주인공이 누군지를 이 감독님은 정체성을 모르는 것 같아. 주인공은 원더우먼. 그러니까 왜 원더우먼이 여기서 물론 짧게 나왔지만 그렇게 멋있게 나올 필요도 없었고 배트맨 v 슈퍼맨이었으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왜 둠스데이까지 나오고 둠스데이가 어떤 캐릭터냐면요. 지금 마블에서 나중에 타노스라는 존재가 네, 나와서 타노스 나와야죠. 얘네들 다 말아먹을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거를 엄청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매 화마다 인피니티 잼들 하나씩 나오면서 계속 네. 압박을 주고 있는데 그 정도에 맞먹는 캐릭터예요. 네네. 둠스데이가. 한마디로 얘 혼자서 DC에 있는 모든 캐릭터를 다 죽일 수 있을 정도에. 그래서 예전부터 미국 쪽에서는 타노스와 둠스데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가 되게 큰 화두였거든요. 네. 아.
그런 캐릭터를 시작하자마자 써버리고 죽여버리고 죽여버렸어? 끝내버렸단 말이야. 네, 그렇죠. 뭐 하는 짓이야? 아 근데 지금 일단 영화를 그건 저도 보면서 모르니까 그런 네. 것들은 일반인들은 모르고요. 아까 너무 장난스럽게 줄거리 했으니까 네. 간단한 줄거리 설명하고 네. 그리고 DC 이 코믹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전문적인 얘기 네.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맨 오브 스틸에서 네. 왜 슈퍼맨이 됐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거의 슈퍼맨의 2처럼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크나이트의 4 같기도 한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합쳤다고 보면 네. 되는데 배트맨은 슈퍼맨이 쟤는 잘못됐어라고 생각해요. 내용상 계속. 슈퍼맨도 그러니까 배트맨 그것도 쟤는 사실 어찌 보면은 강제로 이유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예, 계속 그래요. 그렇죠. 슈퍼맨이 네.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슈퍼맨을 무찔러야 돼라는 그 이유를 배트맨한테 자꾸-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그걸 지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슈퍼맨은 배트맨 거꾸로 슈퍼맨도 배트맨한테 너가 잘못됐어 이런 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동네 아이들 싸우듯이 근데 그 부분도 슈퍼맨은 어찌 보면 이제 배트맨을 깔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넌 나한테 안 돼, 이러는 모든 이 인간 세상을 컨트롤해서 바람직한 상황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싶은데 배트맨이 자꾸 뭔가를 하는 양 계속 그렇죠, 고잠시에서 뭐 오히려 계속 네가 하는 게 예, 범죄다. 사건을 이렇게 일으킨단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 슈퍼맨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거슬리는 거죠 눈에. 네. 그러다가 이제 슈퍼맨이 렉스 루터한테 말려서 배트맨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렉스 루터가 만들어낸 둠스데이 렉스 루터. 렉스. 네, 렉스 루터. 응. 네. 렉스 렉스 루터. 루터. 해갖고 이제 둠스데이하고 결국 싸우게 됐는데 그 상대가 될 수 없는데 갑자기 원더우먼이 도와줘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겨버리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영화가 재미없는 것 같다. 저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근데 아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영화 자체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확 얘기를 해주려고 조금 후딱후딱 이거를 다 넘겨버린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막 강요하듯이 배트맨한테도 슈퍼맨을 처치해야 돼라는 거를 막 주입을 시키고 슈퍼맨한테도 배트맨은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렉스 루터도 갑자기 막 애가 막 미쳐가지고 그냥 신념에 어, 차있죠. 어. 그런 미친 신념에 계속. 내가 모든 거를 다 컨트롤 해보겠어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원더우먼도 짠하고 나타났어. 그러네요. 예. 근데 원더우먼에 대한 신념은 안 나오고 왜냐면 뒤에 나와야 되니까. 사실 캐릭터가 먼저 어찌 보여줘 보면은 버린 가장 인격적으로 완성된 캐릭터가 아닌가. 네네. 지금 원더우먼은 본인이 제어도 하고 생각도 하고 미래에 대한 관찰도 하고 관망도 하고 다 해요. 그러고서는 네네. 나는 여기 끼지 않겠어라고 했다가 너무 상황이 안 좋게 들어가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군 하고 나타나서 짜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딱 하고 끝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감독님이 연출 잘한 거예요. 왜냐면 20몇 년 산 사람, 뭐 30몇 년 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완벽하지가 않죠. 근데 500년 넘게 산 사람은 500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완벽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건가요? 오. 그걸 그러네요. 연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쁜 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슬픈 눈으로 착잡해집니다. 방송하고 갑자기 있죠. 예. 세이주 씨가 되게 슬픈 지금 눈으로 되게 방송하고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난잡한 느낌이 있는데 그 DC 원래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정리 좀 네, 해주십시오. 그 지난주에 해주겠다고 하고는 안 해주는데 정말 앞에 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짧게 해드리면 네. DC 코믹스는요 1934년에 내셔널 얼라이언스 퍼블리케이션스라는 이름의 출판 사업자가 생겨났었어요. 세 개의 코믹스를 출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텍티브 코믹스라고 해가지고 탐정물이었고요. 네. 하나는 액션물에서 액션 코믹스예요. 네. 그 중에서 액션 코믹스에서 슈퍼맨이 나왔고 디텍티브 코믹스에서 배트맨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탐정물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디텍티브 코믹스를 잘 나가니까 이거에서 이름을 따서 DC 코믹스라고 회사 이름을 1977년에 바꿔버려요. 네. 그래서 DC에서 여기 나오지만 배트맨, 원더우먼, 플래시, 뭐 그린랜턴 이런 슈퍼히어로를 줄줄이 생산시키면서 뭐 이런 히어로 코믹스의 황금 시대를 열었는데 보통 그런 거는 대충 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영화사의 일을 빨리 들어가자면 전 이 영화 보면서 정말 이 잭 스나이더라는 감독이 DC 만화를 한 편이라도 본 적 있는지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미친 사람 같아 이 사람. 왜 갑자기 왜 그러냐면 왜 영화 보고 화났어. 저 엄청 화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커다랗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말아먹어버렸어요. 네. 두 가지가 뭐냐면 다크나이트 리턴즈라는 영화가 있고 슈퍼맨 데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고 원작 코믹스가 있어요. 코믹스, 두 개가. 네. 네. 근데 이 두 개가 엄청난 만화들인 게 슈퍼맨이 너무 강력한 캐릭터고 약점도 없고 하니까 약점 있긴 있지만 점점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인기가 좀 떨어져서 DC 코믹스 측에서 92년에 슈퍼맨을 이제 은퇴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죽여야지 이게 좀 납득이 될까? 자기네 대표 캐릭터였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영웅적으로 싸우다 죽여야겠구나 해서 만든 캐릭터가 둠스데이예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둘이 같이 죽어버리는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역으로 이 사건 때문에 슈퍼맨이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갑자기 완전히 인기 바닥이라서 그럼 출판에 살려야 되잖아. 출판의 만화책이 다 죽어갔었는데 네. 갑자기 대박을 치는 바람에 죽은 캐릭터 살릴 수가 없으니까 네. 슈퍼맨을 네 종류로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뭐 복제인간도 나오고 사이버그도 나오고 뭐 외계에서 다른 존재 나타나가지고 슈퍼맨을 자기 자청하는 그런 캐릭터가 4명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됐냐면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슈퍼맨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헌정 음악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네. 슈퍼맨 is dead라고 찾아보면 되게 유명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슈퍼맨이 죽은 게 아니었고 뭐 다른 차원에 있었다. 혹은 죽은 시체를 렉스 루터가 가져가서 복제인간을 만들었었는데 그 복제인간이 있는 거를 그 클립톤 행성에 있었던 그 로봇 있죠. 그 하늘 나는 거. 네. 그 원작 만화에서는 팔다리 달려있는 로봇으로 나오거든요. 네. 걔가 데려가서 태양열을 쐬가지고 살려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번져서 슈퍼맨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해연의 슈퍼맨을 죽은 슈퍼맨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만화도 그렇고 원작도 그렇고 출판사 업계에서도 그렇고 살려내는 좋은 원작이었고 다크나이트 리턴즈도 똑같이 배트맨이 이제 아동극이라고 생각해서 네네. 이제 점점 판매량이 줄일 적에 배트맨이 이렇게 아동극이 아니고 어두운 내용도 담고 있고 그 좋은 내용이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다크나이트가요. 네. 네. 다크나이트 리턴즈가. 리턴즈. 네. 그래서 2대 로빈이었던 제이스 토드가 죽었다는 설정도 여기서 처음 나왔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55세로 노쇠에서 배트맨이 은퇴했다가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조커 같은 경우도 아캄 정신병원에서 혼이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배트맨이 돌아온 거를 뉴스에서 보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예전에 미치광이 때 자기 자신으로. 네. 그래서 거기를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망치고 뭐 이런 내용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트맨은 광기에 찬 배트맨을 돌아와서 고담시를 다시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슈퍼맨과 배트맨이 결투라는 장면도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네.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떼어놨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내용들인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언맨이 나오는 영화에서 토르도 소개하고 캡틴 아메리카를 소개를 같이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1월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는 타노스가 나타나가지고 엔딩을 지워버리는. 그러네요. 지금 마블에서는 하나를 쪼개가지고 막 3-4편을 만드는데 지금 DC에서는 2-3편을 묶어가지고 한 편으로 만들어버린 꼴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엄청 큰 이벤트란 말이죠. 네. 이 엄청 큰 사건 하나하나를 합쳐가지고 그냥 훌딱 넘겨버렸으니.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영화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DC 쪽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급했구나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예, 급했죠. 마지막에 네. 렉스 루터가 갇혀가지고 계속 댕댕댕 하면서 그분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네. 네네. 되게 뜬금없죠. 네. 이게 그분 다크사이드라는 캐릭터가 나타날 거라는 그 떡밥이에요. 그림인가요? 액자인가요? 원래는 뒤집어놓은, 뒤집어서 음. 그 천사가 위에 있었는데 지금 악마가 위에 있는 걸로 거꾸로 걸어놨잖아요. 아, 그 캐릭터예요? 예,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 아닌데 슈퍼맨을 이제 은유한 그 거고. 상태에서부터 이제 렉스 루터가 음. 조금 이상해진 것 같거든요. 초반에 나오는 렉스 루터는 그냥 정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과학자로 보였어요. 그냥 약간 아, 근데 깐족거리지만. 약간 정바가 같지 않아요? 말도 이렇게 말하고? 그게 이제 본인이 갑자기 대사에서 나오는 게 아빠한테 굉장히 옛날 영화 많이 씌워먹기 편이 생각나는데요. 옛날? 아니요, 네. 그 영화 씌워먹기 있잖아요. 제가 뭐요? 아니 그 작가분, 미술 작가분. 아, 그 정박아라는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어떡하네.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편집하세요. 네. 나는 이건 여튼 예. 그 렉스 루터가 굉장히 깐족거리고 막 그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다크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우주선에 들어갔다 나오고서부터 조드 장군을 본인이 가지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너무 많은 지식을 알게 돼서 다크하게 된 게 그러네요. 아닌가. 예. 지식을 거기서 알게 되죠. 그 우주선에 들어갔을 때 뭐 이 지식을 다 받겠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흡수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걸 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더 이제 거대한 뭐 괴물이 악당이 뭐 올 거라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그때 알 수는 있겠죠. 그렇게 알 수는 되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너무 안 해줘요. 마블은 원작 만화를 아는 사람들이면은 흥미로울 수 있을 법한 떡밥을 던져주면서 정작 진짜 중요한 것들은 설명을 계속 해줘요. 지겨울 정도로. DC는 모든 사람이 원작 만화를 알 거라는 가정하에 만드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시 한번 뭐 캐릭터를 다시 바꿀 거잖아. 어차피 영화판으로 만들면서. 그럼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전혀 안 해준단 말이죠. 원더우먼이 다른 데서 비행기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뉴스 보고 나서 비행기 내리잖아요. 네. 뜬금없이 와 있어. 어떻게 왔을까? 날라왔겠죠. 비행기보다 빨리 올 수 있는 뭔가로 타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작 비행기보다 빨리 올 수가 아니라 그 같은 나라에 있다가 같은 나라에 있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려다가 안 간 거잖아요. 네, 안 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원더우먼에서는 투명 비행기가 있어요. 아, 원더우먼에 원더우먼이 갖고 있는 비행기 중에 투명 비행기가 있어. 배트맨처럼. 음. 그거를 그냥 보여주진 않고. 그걸 탈 것 같았으면 그 비행기를 안 탔겠죠. 근데 이제 평소에는 여객기를. 자기 그거를 숨기고 다녀야 되니까 일반인처럼 타고 다닌 거였고 평소에도 그 원더우먼 복장 입고 하고 다닌 건 아니니까 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고 뜬금없이 갑자기 배트맨 잠자고 있다 꿈속에서 악마들이 뛰쳐나오고 막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뭐예요? 그 떡밥이 제일 궁금해. 그게 아이언맨 다크사이드가 나오면서 나오는 그 쪼개들이거든. 아이언맨이 나와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나왔나? 아이언맨 나왔잖아요. 아 그거는 사이보그라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닷속에 들어왔을 때 아쿠아맨 나왔죠. 그래서 네. 아쿠맨 나왔죠. 왕자의 게임 보셨던 분이라면은 되게 인상 깊은 그게 나오는 거죠. 인물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분 계약한 그 나오는 거고. 캐릭터들 다 보여준 건데 그 로고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네. 원더우먼 W 두 개 겹쳐 있는 것까지. 네. 렉스 루터가 그 W 두 개 겹쳐 있는 그 로고들을 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 그 나는 그 로고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유치했어. 요거 나온 게. 저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하기를 응, 렉스 루터는 이런 초자연적인 응. 일반적이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쳐도. 그래서 이제 슈퍼맨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고 응. 슈퍼맨을 그 크립토나이트로 이제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어딘가에 정보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입수해가지고 수입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뭐 원더우먼이 됐건 뭐 지금 플래시가 정보를 다 됐건 모아놨다? 예,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었던 거죠. 플래시 같은 경우는 정작 플래시가 되기 전의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플래시가 되고 난 이후에 쓸 로고를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있냐고. 그리고 아쿠아맨도 그러니까 그 자기가 로고가 세상에 나오기 웃겼어요. 전인데 쓰고 있는 로고를 걔가 어떻게 알고 근데 있냐고. 그 로고를 클릭하는 게 꼭 나는 저기 DC 코믹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홈페이지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왜냐면 유치했던 관리자가 거예요.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거를 그 장면을 쓰려고 했으면 어떻게 써야 됐냐면 배트맨이 주어까지 줬으면 그러니까 뭐 다 넘어가서 로고까지 만들고 다 쳐도 원더우먼이 그 보는 장면은 정상적으로라면 엔딩으로 올라가고 쿠키 영상에 넣었던 장면이에요. 그거는 쿠키 영상에서 캐릭터를 보여주지 말고 로고가 있는 것을 딱 보여주고 끝냈어야지. 그렇죠. 로고까지만 그럼 캐릭터까지 얘들이 다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건가? 이 음. 기대감을 끝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캐릭터 다 보여주고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미리 다 깠지 표를. 그리고 뭐 로보트랑 합치되는 그것도 너무 유치했어. 나 사이보그라는 거 설명하는 것도 그 나중에 또 영화로 또 보여줄 거 아니야 그 장면들을. 개개인 캐릭터의 영화가 또 나오면 그 장면 또 보여줄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그 짓거리를 왜 해? 너무 유치했어. 그러니까 수많은 영화들을 하나를 합쳐놨는데 이거를 나중에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둠스데이 캐릭터 죽여놨잖아. 나중에 뭐 어떻게 슈퍼맨을 죽일 거야? 날라오겠지. 또 다른 무언가를? 우주에서. 아니 슈퍼맨은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나니까 영화는요. 아니야. 다음 영화 영화 시작할 때 끝장면에서 살아나오기 시작하잖아. 흙이 이렇게 위로 뜨잖아요. 살아나겠죠. 그게 그리고- 이제 중력장이라고요. 죽으면 겠다. 네. 그리고 원작 코믹스에서 슈퍼맨이 죽었을 때 배트맨이 계속 슈퍼맨 안 죽었다고 우기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자기가 들어보면 슈퍼맨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두근두근한 심장 소리 들린다고 나중에 그 슈퍼맨 관을 뽀갤라 그래요 혼자. 그래가지고 막 네. 사람들이 말리고 그러는데 영화 음악을 들어보면 관을 비춰줄 적에 드럼 소리가 네, 둥둥하면서 심장 소리처럼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저거를 저렇게 표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으나 마지막에 흙이 올라간 거지 다 보여주면서 뭐 설명할 걸 안 해주고 쓸데할 데기 없는 건 다 보여주는
이 나중에 시리즈에서 슈퍼맨 없이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살려 늦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굳이 거기서 살았다고 표현을 해줄 이유가 네. 없었어요. 마치 그 뭐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와가지고 팽이 돌리던 그 영화 뭐지? 네, 인셉션. 인셉션. 거기서 팽이가 쓰러질 듯 말 듯하면서 그냥 끝내버리잖아. 네. 그걸 보여주지 않았을 때 그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보여줘야죠. 얘는 정도를 몰라. 다 보여줘. 근데 정작 친절하게. 근데 정작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없어. 아니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슈퍼맨 V 아니 배트맨 V 슈퍼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둘이 어떻게 싸울까를 되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 근데- 싸움은 잘 만든 한 것 같아. 내가. 아니 너무 짧지 않아요? 그리고 그쵸? 그건 그래요. 5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앞단에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배트맨이 암만 그 두꺼운 강철 옷을 입어서 외모가 이상해진다 한들 슈퍼맨이 그거를 못 우그러뜨리지 않을 테고. 그래서 그걸 맞췄잖아요. 이거 크립토나이트 가루를 먼저 쐬게 해주고 폐까지 그게 들어가서 힘이 약화시킨 다음에 솔직히 싸우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게 굳이 그 크립토나이트 분사되는 그 시점까지 가지 않아도 슈퍼맨은 레이저로 한 방이면 다 끝낼 그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거 다 맞아주시고 굳이 가까이 가가지고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배트맨을 뭐랄까 이기는 것처럼 해줘야 되니까. 너무 배트맨 편을 많이 들어줬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옛날 그 슈퍼맨들의 외모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많지는 않지만 요번에 배트맨도 벤 애플렉이 하면서 너무 외모가 망가졌어요. 그 철갑옷을 입으면서 갑자기 무슨 탱크같이 돼가지고 원래 그 배트맨이 가지고 있던 그 되게 날렵한 그 갑옷 크리스찬 수트 베일의 있잖아요. 어떤 그쵸? 날렵함 예. 느낌. 수트라던가 이 규격, 그러니까 크리스찬 베일도 몸을 불려도 규격이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근데 그거는 이거 원작을 삼은 게 다크나이트 리턴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화 자체를 강장 좀 흡사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네모 깡통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이언맨이 됐죠. 아니 아이언맨도 그래도 걔도 뚱뚱한 라인이 아이언맨. 있어요. 헐크버스터 같은 거 입어요. 헐크버스 같은. 헐크버스터가 돼버렸어. 근데 이 배트맨의 미적인 부분은 아예 무시한 채 한 대라도 맞아서 들 다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너무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벤 애플릭도 몸을 엄청 불렸는데 그렇죠. 그냥 양복을 입어도 어깨가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올라가가지고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원래는 어떻게 싸웠냐면은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똑같이 싸워요. 그런 거 크립토나이트 가루 뿌려가지고 힘도 약화시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세서 그린 랜턴이 도와주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린 랜턴이 그 초록색 그걸로 해서 방어막 만들어져서 이렇게 슈퍼맨이 레이저 쏘임 쏘면 그거 방어도 해주고 근데 방어해도 너무 세서 이렇게 깨지고 걔네들이 열심히 어떻게 싸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보여주는데 그린 랜턴이 영화가 망해서 아직 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에 그 나오잖아 트위스트 나오잖아요. 네. 거기도 그린 랜턴이 없대. 없어요. 그린 랜턴 없어. 되게 불쌍해. 왜냐면 그린 랜턴은 지금 데드풀이 돼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쵸. 자, 알프레드 어땠어요? 알프레드는 좋았어요. 알프레드는 그래요?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런 조력자들은 문제 없었는데 네. 이 두 주인공이 문제인 것 같아요. 슈퍼맨, 배트맨. 저는 알프레드가 렉스 루터. 자꾸 그 예전 배트맨 때 알프레드가 생각이 나서 약간 갭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갭이 좀 심하게 크잖아요. 캐릭터가 완전 다르잖아요. 다른 알프레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약간 좀 그러니까 계속 그 거슬렸어요. 논란이 예. 만든 배트맨에서는 알프레드랑 그 흑인 남자 분이 캐릭터가 이름 폭스. 예. 알프레드랑 폭스랑 캐릭터를 두 개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프레드는 집사였고 그 배트맨의 몸 걱정을 해주고 네네, 그렇죠. 폭스는 이 기계를 다루는 그런 쪽 맞아요, 캐릭터를 맞아요. 나눠놨는데 원래는 알프레드가 그걸 다 하고 있었어요. 원래가. 그 맞군요. 그래서 네. 원작처럼 다시 이제 돌아온 거 정도인 건데. 저는 그 고담에서도 이제 알프레드가 나오잖아요. 고담에서도 알프레드와 폭스가 나오죠. 폭스가 나오잖아요. 두 명의 근데 캐릭터로.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들을 잘 알프레드는 정말 잘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씩 이제 위트도 담당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그거는 괜찮은데 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진짜 마음에 들기 너무 많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거 진짜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슈퍼맨의 캐릭터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너무 막 죽인다고. 네, 그렇죠. 자기 어머니와 여자친구 빼고는 다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영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예상대로 그래서 시작했어요. 제가 네.
지난주에는 원래 1점을 주고 싶었는데 앞으로 나올 영화 때문에 떡밥이라 생각하면 2점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네네. 이 평점을 2점을 준 건데 그 영화는 비추였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배트맨이 사람들한테 기관총을 쏘고 사람들을 차 던져가지고 죽여버려요. 원래 배트맨이 왜 배트맨은 사람을 죽여? 사람 안 죽이죠 캐릭터가. 절대 걔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신념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반병신을 만들어도 감옥에 집어넣어야지라는 게 자기 신념이란 말이야. 네네네. 근데 사람을 고문하고 때려 죽이고 총을 쏘아 죽이고 차로 던져가지고 깔아뭉개 죽이고 폭파시켜 죽이고 저는 이거 인두 인장 그 찍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배트맨이 아니에요. 아무리 광기에 찬 배트맨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앞에 조커한테 로빈이 죽고 이런 과정을 영화가 보여줘서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로빈이 모르겠는데 죽었다는 건 나와요. 그거 하나 보고 네. 근데 그거 누가 죽인 것 같아? 걔가 자살했는지 어떻게 보통 알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영화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이 전혀 안 전혀 되는데 설명이 안 된 상태죠. 회상신도 없고. 알고 있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네. 난 진짜 DC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잭슨 라이더 감독을 잘라야 한다고 봐요. 이제 아니요. 그때 다크나이트 놀란 감독에서도 기관총을 쏘고 다 하지 않아요? 기관총 안 쏘죠. 거기서 얘는 기관총 안 쏘나? 총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안 쏘요? 자기한테 다크나이트에서 죽었기 아니 때문에 차 타고 갈 때 쏘긴 쏘잖아요. 사람한테 안 쏘잖아. 트럭을 맞춘다거나. 위협을 해서 음. 주변을 날려버리지 사람을 거기 보면은 아, 그래요? 다크나이트 장면에서 이게 나와요. 크로스케어한테 싸울 적에 위협 사격해가지고 주변엔 차를 날리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한단 말이야. 사람은 때려서 눕히기만 하지 기절만 시키지. 그런 신념이 직접적으로 해를 신념 가진 그런 않아요. 거 있는 줄 알긴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라는 건 알긴 알았는데 전 다크나이트 볼 때도 그렇게 싸우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다시 막 한번 보면은 싸운다고 절대 생각- 총을 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디테일함이 있었구나. 배트맨도 슈퍼맨만 응. 잡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아랑곳 안 하고 슈퍼맨은 여자친구만 구하기 위해서 나머진 다 아랑곳 안 하고 그러다 요번에 이제 엄마가 추가가 됐죠. 엄마를 구하겠다며. 그러니까 그 배트맨이 중간에 꿨던 꿈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제는 로이스 레이니아라고 하면서 사라진 사람이 사이보그예요? 아니요. 플래시. 플래시가 어떤 캐릭터냐면 네. 미친 듯이 빨리 달릴 수 있는 캐릭터예요. 아, 네네. 얘가 빨리 달리다 못해서 차원 이동을 할 수 있게 돼버리는 캐릭터거든요. 과거 미래를. 그럼 꿈이 아니라 차원 이동해서 말해주고 간 거예요? 꿈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나중에 나올 거에 대한 떡밥이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그 장면 통틀어서 잘라내도 영화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게 왜 전혀 나오는지 조금, 떡밥인 거죠. 그냥 유일하게. 아이언맨 2에서 블랙 위도가 안 나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네네네. 그런 거예요, 마치. 그렇죠. 나중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말아먹었다니까? 주인공들의 캐릭터에 대한 성격도 다 바보처럼 만들어버리면서. 그게 플래시였어요. 네, 플래시예요. 아이언맨처럼 갑옷을 입고 있어서. 플래시라는 캐릭터여서 걔가 당황하면서 내가 너무 미리 왔어? 너무 일찍 왔어? 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왔다는 게 그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건가? 네, 그렇죠. 약간, 초월해서 적당히 지금 그런 과거로 가야 생각이 되는데 들어서, 너무 네. 과거로 간 거죠. 아마 그 사람이 도착했을 적당한 시기는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슈퍼맨이 그 렉스 루터한테 꼬등이 당했거나 아니면 뭐 포이즌 아이비라든가 그린한테 정신지배를 당해서 악당이 됐을 때 슈퍼맨을 정상을 돌리기 위한 그런 키가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준 것 같은데 너무 미리 준 거죠. 근데 관객도 그걸 볼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시점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를 더 붙이자면 사실 정말 목적을 가지고 지금 둘이 싸움을 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영화에서 계속 이게 목적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마샤라는 한 단어로 급화해가 되면 한 어머, 방에 다 해결돼. 너네 엄마 김춘자야? 우리 엄마 박춘자야? 막 이러면서 배프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바로 이제 친구 먹고 아니 이거는 부모님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는 위대하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서양을 다 엄마를 합쳐서. 잃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게 마음을 한으로 담아 있는데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랑 이름이 같아 이럴 수가 뭐 거기까지 그렇죠. 그런 거죠. 거기까지 뭐 좋게 봐준다고 해도 사실 그리고 이제 배트맨이 또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저 자막 보고 진짜 빵 터졌는데 아드님 친구입니다. 망토 보고 알았네. 망토 보고 이미 이거 알았어. 보고 진짜 기겁하는 줄 알았어.
근데 영화 보기 전부터 지금 이 번역하시는 분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말아먹는 자막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래요? 이 자막 네, 하시는 분 감안을 하고 들어가서 보기는 했는데 정말 그 장면에서 진짜 빵 터졌어요. 네. 원래 웃기라고 한 대사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자막 만드시는 분이 네. 번역을 이분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요. 네. 짧고 간결하게 만들고 싶다는 신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네. 내용을 바꿔버리는 걸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저걸 저렇게? 싶은 분이 많았는데 그리고 되게 많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가 데드풀을 봤잖아요. 네네. 데드풀을 봤을 때 자막이 정말 재밌었잖아요. 재치 있게. 재밌었죠. 네. 근데 그게 원래대로라면 더 심한 욕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바꾸면서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SNL 작가들이 투입됐다는 거였던 거죠? 그거는 그거 뭐냐 스파이였나 그거였잖아요. 네네. 그 자막 만드신 분도 이게 배트맨 v 슈퍼맨의 이분하고 SNL 작가들이 같이 한 걸걸요? 뜬금없이 뚱땡이란 말이 나오고 완전 인적 차별적인 말이 그게 없었는데 원작에 그렇게 지어내시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 이분이에요. 어떤 간에 캐릭터도 감독도 이 캐릭터를 말아먹었고 번역가분도 캐릭터를 말아먹었고 DC도 컨텐츠 2개를 말아먹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조합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싶을 완전 정도로 말았네요. 완전히 말아먹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설명을 해줘야 될 걸 설명 안 해준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또 증거가 있어요. 네. 제목이 배트맨 v 슈퍼맨이잖아요. 네. VS도 아니고 V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V가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냐면 VS가 아니구나. V예요, V. 근데 지금 한국 포스터에는 VS로 써 있죠. 아니요, V 아니네요. V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V가 VS의 버스가 맞아요. 네. 근데 미국 법정에서 뭐 누구 대 누가 싸운다 할 적에 VS로 안 쓰고 V로 써요. 그러니까 저와 한세 씨가 싸우면 세이주 V, MC 한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요? 원래가요? 미국 법정에서.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법정 용어를 써놓은 거야 얘네들이.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미국은 알겠지만 우린 모르잖아요. 전반적으로 설명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게 설명해야 될 건 설명을 전혀 없어. 저거 쟤는요? 누구요? 캡틴 아메리카 V 아이언맨. 그거는 11호로 나오잖아요. 11호구나 그냥. 그 시민 전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정확히 말해서 그 둘의 싸운다기보다 이 둘의 신념이 싸우는 거고 거기에 신념에 따라오는 캐릭터들이 다 단체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VS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한국어로는 그냥 대로 돼 있네요. 배트맨 대. 그건 나쁜 그 잘못된 번역은 근데 사실 아니에요. V는 한국에서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VS하고 V는 그래도 꼭 차이가 있잖아요. 예. 뭐가 차이가 있어요? V라는 표현이 법적인 걸로 싸운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 깊게 뭐 이렇게 영화를 그러니까 배트맨이 슈퍼맨을 이렇게 죽이겠다고 설칠 것까지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슈퍼맨이 잘못하는 건 뭐랄까 제한 없이 솔직히 그냥 메트로시티에 살고 있는 아니면 고담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이라고 하면 두렵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든지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나빠질 걸 대비하자는 거잖아. 근데 그 무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자료 조사를 미리 해놓을 수는 있어요. 원래 배트맨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야. 같은 저스티스 리그에 있는 모든 영웅들을 나중에 자기가 싸웠을 적에 어떻게 이겨야 될지에 대해서 조사를 미리 다 해놨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렉스 트루터가 어떤 그때 다리 잘린 그 직원을 이용해서 자꾸 렉스 트루터가 이간질을 두잖아요. 배트맨한테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배트맨이 원래 캐릭터는 그렇다고 슈퍼맨을 죽일 만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어쨌든 뭐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는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그 영화상대로라면 배트맨이 렉스 루터보다도 머리가 나빠요. 그렇죠. 엄청 나쁜 거지. 아니 거기 말려서 화를 내고 그 기업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많은 장비들을 거짐 가지고 있는 무기는 렉스 루터가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그거에 버금가게 배트맨도 더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개발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배트맨은 싸움을 본인의 반절의 삶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정말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도 안 돌아가는 거죠. 그 만약에 직원이 그 정도가 됐더라면 걔를 통해서 뭔가를 더 알아볼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너무 렉스 루터의 의향대로
다 홀딱. 배트맨도 홀딱, 슈퍼맨도 홀딱. 다 너무 꼭두가시처럼 이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의 의도겠지만 어쨌거나 너무 바보 같아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만나가지고 바보 형제가 엄마 이름이 같다 이러고 혹시 너 끝나고. 나랑 배다른 형제 아니니? 거의 이 수준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영화에서 사실 제일 멋있는 거는 슈퍼우먼이었지만 원더우먼이었지만 저는 렉스 루터가 오히려 굉장히 빛났다고 봐요. 그리고 근데 캐릭터가 좀 멋있게 하나 주었는데 정보가처럼 나왔어. 정박하라는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미안해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엔 정보가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내가 보기엔 우리 영화 시원밖에 살리기 위해서 아니, 세주 제가- 씨가 댓글 모으는 건가요? 댓글을 모으고 정보가 얘기 왜 있습니다. 하냐면 네. 렉스 루터란 캐릭터가 진짜 머리가 좋고 천재인 캐릭터인데 멋있는 캐릭터거든요. 원래는 원래 빡빡이죠 렉스 트루터가. 네, 원래 빡빡이고 그러니까 빡빡이 된 것도 슈퍼맨 때문에 빡빡이 된 거라서 또 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에 네. 이 렉스 루터가 어떤 종류의 캐릭터냐면 가만히 뜬금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비서를 불러. 그러더니 뭔가 이상한 수학 공식을 알려줘.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갖다 주면 이게 뭐 암 치료제가 될 거야. 근데 완벽한 치료는 아니고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치료제니까 이걸로 약을 만들라 그래. 그 던져주거든요. 머릿속 가만히 있는데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치료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로 똑똑하고 완벽한 캐릭터인데 이거를 나쁜 쪽으로 쓰는 캐릭터거든요. 네. 자기가 신체적으로 약하고 머리는 좋은데 음. 거기 대사도 나오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육체가 약했을 때 그게 진짜 불행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슈퍼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거예요. 쟤는 멍청해 보이는데 힘만 세서 사람들이 영웅으로 보고 자기는 지식이 있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우러러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그 회사까지 일군 사람인데 그래서 원작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돼요. 렉스 루터가. 아. 얘를 범죄자들을 만들어 놓고 진짜 정박으로 만들어 놨으면 얘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인들을 다 바보로 하는 거야? 물론 지금 이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수도 지지하고 있죠. 있는 미국인들도 있겠지만 그걸 대변하는 건가? 뭐 하는 근데 짓이지?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원작을 음, 숙지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고요. 그렇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이해한 캐릭터- 렉스 루터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배트맨이 어쨌거나 총을 쏘고 이해- 사람을 죽여도 얘를 내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네. 이해를 하자 치면 네. 어쨌거나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독일 출신이라 그랬죠. 네.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도 때렸고. 죽지 않을 만큼 맞으면서 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상은 아니겠죠. 근데 머리는 되게 좋아. 음.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강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본인이 강하지 않다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깐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랄까 조금 꽈서 좀 약간은 무섭게 사람들한테 위협을 하잖아요. 뭐 입에 사탕을 넣어주고 뭐 차를 저기를 바꿔놓고 막 해. 그리고 복숭아차. 본인이 생각하는 거대로 지금 어쨌거나 일을 다 추진을 하고 그런 거로 봤을 때 그리고 약간은 지금 약간은 광기 어린 뭔가 삐뚤어진 이런 사람에 대한 표현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네. 조커랑 렉스 루터를 섞어놨어. 좀 저는 감독이 지금 멍청한 얘기를 거지. 좀 들어보니까 네. 아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중간에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DC 코믹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화 이거 뭐야 이렇게 되고요. 슈퍼맨, 배트맨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오 재밌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뭐야 뭐 액션은 재밌네. 요 댓글에 3가지 무리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댓글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예, 댓글 많이 봤는데 난 재밌던데 요거는 슈퍼맨과 배트맨은 그냥 어설프게 캐릭터만 아는 사람들. 아 근데 이 렉스 루터를 한 배우가 네. 제시 아이젠버그잖아요. 네네네. 제가 작년에 가장 재미없는 영화라고 꼽은 아메리칸 울트라. 아메리칸 울트라에 울트라죠. 나온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아닌 것 같죠. 고. 아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봤던 많이 사람인데 봤는데. 그러고서는 나는 그 딱 시작을 캐릭터 연장 해서 예. 근데 약간 그런 거 약간 그 캐릭터의 연장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네. 근데 아. 거기서 조금 더 똑똑해졌어. 예. 그래서 돈 많고 똑똑해졌어. 예. 그래가지고 저는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그래. 원작에서는 이렇게 멍청한 캐릭터가 아니었다고 진짜. 예전에 슈퍼맨 리턴즈에서 네. 렉스 루터 연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케빈 페이시 씨가 있어요. 어. 그분은 렉스 루터 연기를 정말 깔끔하게 잘해줬단 말이야. 자,
그 아쿠아맨은 일단 나중에 그 아쿠아맨 나오면 얘기하죠. 제이슨 모모아, 예, 거기 플래시 에즈라 밀러, 사이보그 레이 피셔, 그리고 이제 정말 한 컷 나오신 원더우먼의 분들은 겔 가노 예, 그렇고 까지. 원더우먼의 겔가노스는 저희가 많이 본 분이잖아요. 그래요? 어디 그랬나요? 갔죠? 아닌가요? 여기저기 나오긴 했었을걸요. 근데 어쨌든 이 분들이 이미 계약을 끝내고 촬영은 뭐 했어요 이미. 다 예. 하고 그러니까 영화가 181분짜리인데 30분을 잘라내서 151분으로 개봉했다고 했잖아요. 아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라낸 거군요. 그런 걸 다 잘라내고 그리고 결투신도 잘라내고 사막에서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잘라내고 다 했대요. 근데 그거는 30분을 잘라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중에 181분짜리를 보면 괜찮을 네. 거야 라는 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핑계예요. 왜냐하면 극장판이 아니고 나중에 블루레이판에서 이게 나왔다고 쳤을 때 그걸로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부가적인 이야기인 거고 극장판이 나온 걸로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핑계야. 제작비가 없어서 뭔가를 못했어. 그거는 핑계예요. 없으면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를 찾아냈어야지 뭔가 아이디어를. 일단은 세이주 씨의 분노를 조금 누르시고 네, 미안해요. 예. 지금 너무 미안해요. 진짜. 본인의 여러분 기대치에 미안해요. 너무 부합하지 못한다고 해서 재밌다니까. 화를 낼 건 아닌 것 같고요. 재밌는데? 미안해요. 괜찮은데? 괜찮은 네. 영화인데? 원더우먼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분노의 질주에 나왔었네요. 지젤 역할로. 맞아.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낯이 익었던 예. 아마 그 영화 때문에 캐스팅 예, 됐을 거예요. 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좀 색다른 캐릭터잖아요. 그 초인적인 인물을 맡는다는 게 그쵸.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제가 잘했다 표현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가 슈퍼맨만큼이나 되게 그 재미가 없는 캐릭터거든요. 아까 그 밧줄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네. 그 밧줄이 진실의 밧줄. 진실의 밧줄이라고 악당을 딱 묶으면 걔가 진실을 다 풀어요. 너 아. 배우가 누구야 다 불게 되는 그런 밧줄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좀 바꿔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도 괜찮았던 것 같고 뭐 표현도 잘했었고 뭐 방패와 칼을 그렇게 열심히 잘 이용하는 여자 캐릭터라는 게 보시키면서 마블 쪽에도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지난주에 좋았는데. 제가 어머니 마샤 음. 너무 의연하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보니 그냥 이분 캐릭터가 원래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정말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그러니까요. 망토의 농담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아무나 슈퍼맨을 키우는 게 아닌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그쵸. 드네요. 예.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네. 그러게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슈퍼맨이 되게 극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또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예, 산꼭대기에서. 네, 상황에서 예. 그 정도로 교육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주셨으면 그거를 또 산토코텍에서 사실 기억을 해내겠어요. 영화에서 그런 컷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머니, 아니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스승이나 뭐 아니면 진짜 멘토가 나타나서 그래 뭐 이런 거야 라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단어들이 대사들이 생각나지는 않거든요. 뭐 아버지가 해주셨다거나 엄마가 해주셨다거나 근데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그런 대사들이 생각이 날까 싶은 그런 생각은 잠깐 해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장소가 티벳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렇죠. 티벳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모르죠. 어딘지 안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근데 티벳일 수가 없는 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티벳을 갈 수 없잖아. 미국 사람이. 아니지. 그냥 거기에 아빠는 나타난 거고 그냥 나타난 그냥 거죠. 슈퍼맨은 갔었다는 게 어디든 아니고. 갈 수 있으니까 오지로 갔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 다른 얘기는 너무 하면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다른 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뭐 하실 말씀을 다 하신 네. 건가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을 부탁드릴게요. 와, 난 이 마지막 정리가 세이주 씨가 뭐라고 얘기하고 마무리 질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저는요 나름 뭐
재밌게 봤어요. 네. 일단 맛있었던 부분은 네. 액션 씬들이 확실히 맨 오브 스틸에서는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드래곤볼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잘 표현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배트맨 싸우는 거 어떨까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근접전, 손과 발로 싸우는 액션, 결투 씬 이런 걸 텐데 그게 카메라 앵글이 굉장히 재밌게 잘 돌아가면서 표현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액션 씬들은 확실히 얘 잘 찍는 감독이구나. 이건 당연한 그렇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사실 맨 오브 스트릿에서도 그랬지만 약간 영상미가 독특하잖아요. 뭐라고 만화 독특하다는 게 같은 느낌이 살짝 있죠. 액션 영화라고 보기에 잘 쓰지 않는 감성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좀 독특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잘 이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많았던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두 캐릭터 주인공이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의 감성적인 영상을 다 넣다 보니까 지루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 슈퍼맨 한 명의 감성 이런 걸 영상으로 담았으면 괜찮은데 근데 배트맨 엄마 아빠 과거 얘기 감성적으로 다 나오고 성자고 지하 다 나오는데 슈퍼맨도 또 나오고 슈퍼맨 안 나왔나? 나왔죠. 아까 아버지 회상으로 나왔잖아. 아버지 회상 나오고 뭐 그걸 너무 많이 넣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건. 거기에 막 미국 국기 막 나오고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요? 제2의 마이클 베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제 마이클 베이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국기도 너무 감성적으로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맛없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세주 씨가 다 얘기했지만 캐릭터들을 너무 꾸역꾸역 다 꾸겨 넣어가지고 그 걔네들이 길을 못 펴고 바보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도 확실히 중간에 들었고요. 캐릭터들 로고 나오는 장면들은 쓰레기 같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시길 좀 바라고요. 뭐 이제 뭐 DC 코믹스 과거 얘기 배트맨 캐릭터는 원래 어쩌고 뭐 슈퍼맨은 원래 어쩌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새로운 영화 새로 개봉한 영화니까 이건 완전 새롭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킬링타임용으로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별점은 저도 그렇게 막 많이는 못 주겠어요. 별점이라는 거는 원래 좀 그렇게 그게 있잖아요. 별점이라는 거는 연출에서 왠지 1점 주고 내가 주는 거니까. 영상에서 1점 주고 뭐 이거 이래서 1점 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점은 저도 주면은 한 1.5점 요 정도로 정리를 하지만 어쨌든 추천은 해요. 네. 재밌다니까요. 재밌어요. 한 줄 평은 그 어머니의 힘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 배트맨도 알고 슈퍼맨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앞부분에 굳이 그거를 꼭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줬어야 됐나. 사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슈퍼맨, 배트맨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트맨 대 슈퍼맨 이어서 저는 둘이 어떻게 싸울지가 언제 나오나가 굉장히 관점이었어요. 근데 계속 딴 얘기만 하다가 엄청 뒤에 싸우죠. 딴 얘기만 하다가 끝에 잠깐 싸우고 금방 화해해서 조금 맥이 빠진다고 해야 할까? 그렇죠. 그래서 좀 사실 지루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나마 히어로가 한 명이 추가가 돼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맛이 있었던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히어로 원더우먼 표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맛이 없었던 부분은 너무 이 사랑꾼 슈퍼맨하고 너무 이 귀가 얇은 배트맨은 얘네는 진짜 끼리끼리 노는구나. 남자 망신 다 시켜. 원더우먼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이게 이제 세대를 반영하는 건가? 여자가 나서야겠다. 여자 히어로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러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배트맨과 슈퍼맨을 아시는 분이라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약간의 의무감을 포함해서 여기서 추천으로 하고 싶고요. 그렇군요. 예. 하지만 반추천이라고 해주세요. 그런 게 뭐야? 반추천. 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재밌는 보실 거 나왔다. 분들은 킬링 타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믹스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세주 씨처럼 극폭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영화를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벤져스 2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벤져스 2는 정말 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저는 별점은 2점 주고요. 지난주에 제가 다음 편을
하겠다고 한 줄 평을 남겼었는데 이번 영화 역시 다음 편을 위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편 원더우먼이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뭐 나오-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 수어사이드. 그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랑 연결되려면 원더우먼이겠죠. 연결은 원더우먼이 렉스 루터 나오나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악당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배트맨도 DC가 배트맨 잠깐 나와요. 아. DC가 흥행을 하려면 원더우먼을 이어서 개봉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그러니까. 17년에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 다음이 원더우먼이에요. 네, 그렇기는 그럴 한데 네. 원더우먼을 더 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포스터에 보면은 모든 대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카피가 굉장히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어요. 근데 저는 모든 2등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예매율 1등인데요, 뭐. 딱 한 글자로 줄이자고 하면 네. 과유불급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군요. 2등 하니까 생각나는데 홍진호 씨는 여러분 열폭 들을 준비 되셨나요? 아, 세주 씨. 열폭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맛있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원더우먼의 등장 음악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잘 뽀개고 잘 싸우는 거 잘 봤습니다. 네. 별로였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 표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잭 스나이더는 DC 만화를 본 적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DC를 만화를 많이 본 적 있고 좋아했었던 사람이라면 당장 손을 떼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데 관심이 없던 슈퍼맨만으로는 모자랐는지 배트맨이 총을 난사하고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배트맨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고요. 정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배트맨 단독 시리즈를 하나 더 만들었고 배트맨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슈퍼맨 시리즈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나중에 슈퍼맨과 배트맨이 정말 친해진 원작에서 어떤 수준이 나오냐면 네. 슈퍼맨한테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악당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죽인 게 로이스 레인이 아니고 배트맨을 죽였거든요. 둘 간의 우정이 남들이 보기에 정말 게이처럼 보일 정도의 정말 끈끈한 우정이 있어요. 누구하고 슈퍼맨하고 슈퍼맨과 슈퍼맨과 배트맨 사이에 배트맨이 둘 중에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약간 믿음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둘을 싸움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나중에 있을 법한 거에 대해서 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싸운다고 했을 적에 사람들이 왜 싸울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물론 영화상에서 계속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마사로 대동단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또 누군 가 나오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캐릭터가 너무 없었다는 거죠. 얘네 둘은 절대 싸울 수가 없는 길인데 왜 싸우지?라는 궁금증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날려버린 거고 전반적으로 되게 뜬금없고 나중에 보여줘야 할 떡밥을 너무 미리 와서 보여주는 것도 뜬금없었고 내용도 다 뚝뚝 끊기고 약간 지금 세주 씨 얘기 들어보니까 뒤집혔네요. 너무 많이 뒤집혔어. 네. 이거는 나중에 개봉해야 할 영화야. 지금 싸웠다가 화해하면서 누가 봐도 게이가 아닌 양 의심할 만한 그런 배프가 될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야 떡밥 되겠죠. 떡밥이 너무 많아서 떡밥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야 깔끔하게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는 영화가 됐을 텐데 그 둠스데이도 나오지 말았어야 됐고 미래를 위해서 너무 까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영화를 두 편을 개봉해서 배트맨 시점에서 영화 한 편이 나오고 슈퍼맨 시점에서 영화 한 편이 나오고 엔딩을 같이 짓는 뭐 그런 형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급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아이언맨 2가 계속 나오는데 아이언맨 2처럼 마블이 말아먹은 거를 얘네들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아직까지도. 저는 이거 진짜 비추천이에요. 원작을 알거나 뭐하거나 다 비추천이고요. 진짜 보고 싶다면 나중에 IPTV 나와서 한 1,000원, 2,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보세요. 그 돈 되게 아까워. 아니면 나중에 그 완전판이 나오잖아. IPTV에 100원 개봉관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면 추천이에요. 그렇다면 추천이야. 그리고 나중에 진짜 완전판이 IPTV에서 뭐 1,000원, 2,000원 나온다면 그걸 때 보세요. 지금 절대 볼 영화 아니고요. 지금 당장 봐야 될 영화도 아니에요. 나중에 딴 것들 보고 나서 나도 봐도 늦지 않아요. 제 생각에 30분이 잘려나간 이유는 지금보다 떡밥이 30분이 더 있었다고 생각해서 전라 짜증나갖고 그쵸. 자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니 이건 이 영화랑 아무 생각 없는 30분이잖아. 이거 좀 잘라내라. 근데 이거 떡밥이에요. 무슨 떡밥을 30분이나 쓰는지. 지금 그러니까요. 2시간 30분 영화에 지금 1시간은 떡밥밖에 없고 1시간 반만 내용인데 그 떡밥을 아니, 30분을 더 넣으라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5분이라니까. 네, 맞아요. 싸우는 내용은 네. 5분이라고요. 떡밥밖에 없어. 지금 워너브라더스 이게. 측에서 배트맨에 대한 분량을 늘려달라고 예전부터 요구를 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감독이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 말 좀 듣기를 바라고요. 저는 별점을 주자면 저도 1.5점 주고 싶고요. 한 줄 평은 조급한 DC와 파괴된 영웅들로 주고 싶네요. 네. 얘네들은 정말
슈퍼맨 v 배트맨에서 브루스 웨인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데일리 플래닛 기자 클락 켄트한테 데일리 플래닛은 슈퍼맨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언론은 공정해야 되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정하고 진실한 건 뭘까요? 여당가는 얘기했으니 야당가는 얘기하는 거?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음주에 관련된 거는 무죄로 나왔다는 사실을 짧게 말하고 끝내는 거? 다음 주에는 언론의 다른 한 면을 보겠습니다. 톰 메카시 감독님의 영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요번에 그 상 받은 화제작이잖아요. 그쵸. 예, 예. 작품상을 받았죠. 네. 네, 스포트라이트. 저는 스포트라이트 얘기하고 있을 때 필리핀에서 와우. 여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한 주 부럽네요. 뒤늦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많이 찍어오겠습니다. 네. 그럼 영화 시험 볼게. 알았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